안녕하세요. 늘 노력하는 출장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창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창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을 준비하신다는 건 시험에 합격하셨다는 뜻이니까요. 시험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도 시험 공부를 해봤지만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만에 합격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고요. 합격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려고 하니 어디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과 관련한 지식들, 물론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고객과 상담하는데 유리하니까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중개업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중개사무소를 내는 것보다는 실전 감각과 현실을 알 수 있기 위해 기존 사무소에 가서 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분의 경우는 여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이도 따지고요. 외모도 따지고 또 차를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로 취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것이 꽤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런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창업을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기존 부동산 사무소에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내가 차릴 부동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노트하고 카피해 놓아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조명은 어떻게, 또 가구 배치는 어떻게, 어떤 사무용품을 비치해 놓아야 된다는 등 이렇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고객과의 계약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법무사는 어떻게 알아야 되고 세무사는 또 어떻게 알아야 되는구나. 또 고객과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구나. 와 같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모두 기록해 놓고 카피해 놓으셔야 합니다. 또 일을 배우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 사무소를 오픈하고 운영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되는 금액이 높은 지역,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은 물건이 있는 지역에 사무소를 오픈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지역은 부동산도 많고요. 상호 간의 경쟁도 치열할 테니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사무소를 창업하기 전에 홍보의 중요성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따로 돈을 내고 배웠는데요. 요즘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 자신의 부동산을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경험을 쌓으셨다면 이젠 창업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걸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창업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창업을 하실 때는 비회원업소와 회원업소 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저도 그랬지만 회원업소를 인수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파이팅이 넘치셔서 비회원업소를 인수하시거나 새롭게 개설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물이 있어야
손님께 연결해 드리는 직업인데 비회원업소를 인수하거나 새롭게 창업을 하게 되면 우선 매물이 없죠. 그러면 중개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굉장한 외로움도 겪게 되고요.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업소를 인수하셔야 되는데요. 회원업소 부동산을 인수하실 때는 권리금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비싼 권리금 업소를 추천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비싼 권리금은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라는 것이 보장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정에 맞게 적정 권리금이 있는 회원업소 부동산을 인수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에 드는 사무소를 고르셨다면 권리금 계약과 별도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월세가 적정한지,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인지, 또 내가 사업자를 간이가세자로 신고할 때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권리금이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어서 빨리 계약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변 상가의 월세 가격과 부가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상가 월세도 옆 가게보다 비쌌고요. 사업자도 간이가세자여서 월세 부가세 부분도 환급받지 못해서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비용이 듭니다. 월세도 들고요. 관리비, 인건비, 프로그램 사용료, 홍보비 등 꽤 고정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을 고려해서 수지 타산이 나올 수 있는 사무소를 운영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출장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